네,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드의 정순규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입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4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입니다.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장점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발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장점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드밴티지 장점이 퍼포스보다 아래로 좀 내려가 있어서 오히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로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독창성과 차별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퍼포스, 목적보다는 조금 더 부합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봤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드리는 것보다는 무언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비교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육하 원칙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목적이 왜, why에 해당한다면 장점은 어떻게 매칭될 수가 있겠습니다. R&D 정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독창성과 차별성은 왜보다는 어떻게 매칭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목적의 왜는 우리 기업이 이 사업에 왜 지원했는가에 대한 어떤 당위성 목적에 대한 부분이라면 장점은 우리 회사가 이런 이유로 지원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기술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에서 장점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점을 그냥 글로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심사위원 분들에게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을 알리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글보다는 표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우리 기업이 쓴 사업 계획서를 모두 다 읽어보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표나 그림으로 기술을 한다면 조금 더 심사위원이 단시간에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총 7가지의 항목으로 봤고요. 여기에서 기존 기술을 개발 기술로 나누었고 기존 기술은 샤프, 그러니까 기존 기술은 연필, 개발 기술은 샤프로 그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과 개발 기술을 적당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 봤는데 모든 산업 분야를 제가 다 총망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필과 샤프를 들어봤고요. 기존 기술에는 연필에 매칭시켰고 개발 기술은 샤프에 매칭을 시켰습니다. 총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휴대성, 편리성, 다양성, 경제성, 마찰 정도, 청각 자극도, 그림 적용도 등입니다. 이것도 제가 임의로 잡았던 내용이고요. 제가 연필과 샤프를 번갈아 가면서 쓸 때 서로 간의 특징들을 비교를 해서 이와 같이 항목을 추려봤는데요. 먼저 이제 휴대성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그 샤프 같은 경우에는 심을 갈아 끼우는 방식인데 반해서 그 연필은 뭐 처음에는 긴 상태의 연필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깎으면서 연필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샤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지만 연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길었다가 쓰면 쓸수록 이제 작아져서 몽당 연필까지 가게 되는데 휴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필통의 사이즈하고 연계를 시켜 봤어요. 필통의 사이즈가 어떤 분들은 큰 필통을 가지고 다닌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휴대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필통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의 필통에는 새 연필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휴대가 쉬운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샤프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에 반해서 연필은 길었다 짧아지는 어떤 길이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한 부분을 샤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어서 우수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편리성이나 하는 것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심을 굵기를, 다양한 연필의 굵기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연필의 경우에는 그 자루가 여러 가지여야 되겠죠. 굵게 나오는 연필부터 얇게 나오는 연필까지 여러 자루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샤프의 경우에는 심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샤프를 가지고 심만 돌려서 그 사용을 하면은 다양한 굵기의 그 연필 그 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성에서도 샤프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고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성에서도 당연히 샤프 쪽에다가 우수성을 줬습니다. 다양한 굵기의 심을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샤프 하나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그래서 연필 몇 자루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그 샤프심 하나면은 그래도 한 2, 30개 들어있나요, 요즘에? 그 하나의 샤프심에 2, 30개 정도 샤프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만에 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더더군다나 샤프나 연필을 많이 쓰지 않는 세대가 되다 보니 한 달에 샤프심 하나를 다 쓰기에도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제성에 있어서도 한 번 사면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샤프심에 좀 우수성을 주었고요. 우수 점수를 주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연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마찰력에 있어서 봤을 때, 그, 종이의 두께가 얇은 거에 글씨를 썼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필을 썼을 때 찢어지는 확률이 적고, 샤프를 썼을 때 찢어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 정도에는 연필에 우수하다는 점수를 주었고, 청각 자극도는 이제 감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사각사각 썼을 때 연필 쓰는 소리보다는 샤프를 쓸 때는 소리가 덜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샤프보다는 연필이 낫기 때문에 연필의 우수라는 점수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 샤프나 연필을 꼭 노트나 어떤 지면에다가 쓰는 용도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용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여러 두께의 그 연필에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필의 사이즈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각으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보다는 눕혀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칠을 하는 부분에서 눕혀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서 샤프는 그렇게 직각으로 세우는 것 외에 거의 90도 가까이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각도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기술 연필에 우수 점수를 주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여기서 보면 기존 기술인 연필과 개발 기술인 샤프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1번부터 4번까지는 샤프 쪽에다 우수한 점수가 나왔고요. 5번부터 7번까지는 반대로 기존 기술인 연필에 우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심사위원 분들이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기술을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는데 지금처럼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표만 한번 보고 그 비교 부분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장을 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을 접하는 심사위원분들이 자세하게 그때 사업계획서를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지원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기존 기술과 개발 기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심사위원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책의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항목에서 모든 항목이 개발 기술이 다 낮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 기술보다 기존 기술이 더 나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기존 기술은 무조건 열등하고 개발 기술이 무조건 우등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1번부터 7번까지 지금 예시를 들었던 1번부터 7번까지 있다면 5번부터 7번까지는 사업계획서에 쓰지 않으시는 편을 추천을 드리고요. 1번부터 4번까지 개발 기술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술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비교 항목은 3개부터 9개가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3개 이하가 되면은 기술 개발의 독창성이 약해 보이고요. 10개 이상이 되면은 비교 항목을 한눈에 볼 수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5, 6개, 5개에서 7개 요 정도가 보시기에 심사위원분들이 평가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리고 우리 기업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조금 더 우량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계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나 그림으로 표현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시각화한 후에 장점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존 기술을 연필로, 개발 기술로 샤프로 했을 경우에 7가지 항목, 그 중에 4가지의 항목이 개발 기술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심사위원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생소한 개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소 생소한 용어들, 심사위원인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을 정통하게 다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야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의 분야가 세분화될수록 더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전문화된 기술을 심사위원분들이 다 모를 수가 있고 용어도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각화를 표나 그림으로 해준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심사위원분들이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생소한 용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실 그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그 분야와 같은 동종업계에 계시는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도 특정 기술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우리 기업의 분야에,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A를 A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A 프라임으로 받아들인다면, 심사하는 데에도 약간 그 기업 측에 대한 입장과 심사위원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심사위원분들이 지원 기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이 그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앞서서 표나 그림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문장으로도 짧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사위원분들에게 이 지원 기술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심사위원분들의 이해도도 다를 수가 있는데 타산업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하거나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이 한 번 더 강조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그 세 번째 방법은 정량적인 관점과 정성적인 관점에서 기술한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제가 기존 기술을 연필로 봤고요. 개발 기술을 샤프로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존 기술을 자동차로 봤고요. 개발 기술을 오토바이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제가 임의로 잡은 겁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비해서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토바이의 장점을 조금 자동차에 비해서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표나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수치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는데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기술의 어떤 그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오토바이의 조금 더 우수한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비의 경제성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0km를 가게 한다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30km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어떤 주유 양에 따라서 더 멀리 오토바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오토바이의 연비가 경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힌 도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오토바이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1.9m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오토바이는 0.7m. 그의 굉장히 그 한 절반도 되지 않는 절반 수준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힌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많이 접해봤던 부분입니다. 꽉 막혀 있는 도로에서 그 차들과 차들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쏙쏙쏙쏙 피해가는 것을 법만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의 용이성입니다. 전폭이나 길이나 전고를 세 가지 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그 주차에 대해서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조금 더 주차가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개발 기술의 장점을, 특장점을 정량적인 관점과 정성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들었던 예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에 오토바이가 가지는 자동차에 비한 장점에 대해서만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발 대상 소재에 숨겨져 있는 장점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 기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가지다 보면 계속해서 그 고정관념에 그 함몰되다 보면은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조금은 낯선 시선으로 봤을 때 이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정 기술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챗 GPT나 AI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자료들,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전에 연구원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장점을 조금 더 새롭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들을 확보를 한다면 개발 방향에 맞춰서 지원 기술의 장점들을 보다 구체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제가 쓴 책, R&D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의 모든 것,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특장점에 대해서 차별성, 특정 지원하는 기술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단순하게 표나 그림으로 활용하는 방법부터 보다 더 여러 가지의 자료를 찾는 것 과정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